최근에 그 개인 그 페이스북이랑 그 커뮤니티에 글을 좀 올린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말로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의 목적은 물론 저도 정리하면서 여태까지 공부했던 사실 같은 걸 정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보통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리니어 모델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머신러닝 모델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또 뉴럴 네트워크, 뭐 딥러닝 그렇게 나와갔는데 그래도 그 리니어 모델의 제일 장점은 역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제일 장점인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이제 리니어 모델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y는 a 제로부터 뭐 b 제로 x1 x0 플러스 b1 x1 뭐 이런 식으로 리니어한 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보통 이제 우리가 z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머신러닝 모델, 그래서 리니어 모델은 보통 이제 멀티 리니어 리그레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generalized linear model, 일반화 선형 모형, 그 다음에 일반화 가법 모형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머신러닝 모델에는 주로 트리 베이스 모델이 좀 유명한데요. 트리 베이스는 랜덤 포레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XG 부스팅 계열이 있겠죠. 안sam블 모델에는 크게 이제 배깅 모델이랑 부스팅 모델이 있는데, 그거를 대표하는 각각의 모델 랜덤 포레스트, XG 부스트가 되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는 뭐 아시다시피 그 액티베이션 펑션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아가는, 어떻게 보면 블록을 쌓아가는 형태인데, 이 모델의 단점은 해석은 쉽지만 그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수동으로다가 뭐 B3, X1, X2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넣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동적으로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단점이라고, 상호작용을 보기가 어렵다. 그게 이제 제일 단점이고, 대신에 장점은 해석이 쉽다. 왜냐면 이게 1이 올라가면 당연히 여기 또 이것도 1이 올라가겠죠. 아니, 베타 제로만큼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해석이 쉽다는 게 있고, 그래서 X와 Y와의 관계를 되게 이해하기가 쉽다. 그게 장점이고, 트리 베이스 모델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하면 1로 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터랙션의 디폴트로다가 지금 고려하게 돼 있죠. 인터랙션을. 트리 베이스 모델은 인터랙션을 기본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모델을 만든다는 게 장점이 있겠죠. 대신에 해석은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는 이 리니어 모델과 그 트리 모델의 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만약 이렇게 히든 레이어가 두 개다. 그럼 요 자체는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갖다가 시그모이드를 썼다. 그럼 사실 요 하나 자체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똑같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그 GLM의 하나의 일종이거든요. 액티베이션. 근데 이게 또 다시 만나죠. 이건 다시 이제 인터랙션을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리니어 모델 플러스 인터랙션 를 다 고려한 모델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해석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이걸 너무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다음 장으로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리니어 모델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됐는데, 베타 제로, X 제로, 뭐 베타 1, X1 이걸 이제 우리가 제대로 표현한다면 여기에 가장 깔려 있는 중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립하려면 노멀리티가 가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이건 이분산성인데 사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등분산성이죠. 영어로는 호모가 되겠죠. 앞에가 헤테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선형성. 그 다음에 이거는 멀티콜리니어리티는 다중 공성성이 되겠죠. 요거를 공성성이 없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분산성이 없어요. 등분산성이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해야지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모델이 빌딩 됐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나오는 그 추정값을 갖다가 y 해시라고 했을 때 이거를
최소화하는 minimize, 최소화하는 A, 베타 제로, 베타 1 이걸 찾는 게 되겠죠. 그래서 1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 개수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제 네 가지의 큰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노멀리티는 요 부분이 사실 에러텀인데, 이게 이제 노멀 분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y가 노멀이라는 얘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y가 노멀이어야 되고, 등분산성은 우리가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가 뭐 y 해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게 좋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분산이 여기가 이제 벌어진 간격이 일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y 그다음에 그 리니어리티는 요 x의 변화에 따라서 뭐 베타 1이 변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우리가 어떤 소득을 추정하는데 이 사람의 카드 사용량을 우리가 이걸 변수를 썼다. 그 다음에 이 y는 소득이다. 그러면 카드 사용량, 이게 개수가 50이 됐다. 이 50이라는 거는 카드 사용량이 100만원일 때나 1000만원일 때나 동일하게 이 50을 곱해서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리니어리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x랑 y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리니어리티죠. 이렇게 되면은 리니어리티가, 멀티콜 리니어리티는 x가 증가해서 y가 1 증가할 때 이것도 동시에 1 증가해서 이것도 1 증가하게 되면 이거랑 서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이제 개수에 대한 추정이 불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공산성이 있는 이제 변수인데 요걸 중에 하나를 쓰던가, 아니면 다른 뭐 주성분 분석 같은 걸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넣던가, 그럼 이제 공산성을 제거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이 큰 가정들, 등분산성과 정규성을 없어도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일반화한 것이 이제 Generalized Linear 모델인데, 이 y가 아까는 정규 분포이고 연속형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바이너리형이나 포화송이나 프로포션 같은 경우에도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분산이 이렇게 점점 증가해도 모델이 피팅을 할 수 있습니다. 포화송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얘기인데, 포화송은 평균도 람다, 분산도 람다이기 때문에 평균이 증가하면 분산도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너리 형태는 뭐 베르노이 분포가 이제 바이너리 형태, 베르노이 분포가 이제 바이너리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로시 레션이 이제 바이너리, y가 바이너리인 형태인데요. 이 오즈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것이 일어날 확률분, 안 일어날 확률분의 일어날 확률인데, 로그에다가 오즈를 요걸 이제 z, 아까 얘기한 이제 리니어 폼, 그걸 피팅한 것이 로직 레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p를 갖다가 풀면은 이게 2의 z 플러스 1의 z죠. 그래서 이게 이제 로지스틱 폼이기 때문에 이걸 로지스틱 레션이라고 불립니다. 로지스틱 폼은 이게 z가 0이면은 2분의 0.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 맥스는 1을 넘을 수 없고 0보다는 큰, 그래서 여기에 0, 2를 표현하기가 되게 쉬운 폼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지스틱 레션이라고 하고, 이게 뭐 앞에가 포화송일 때, 포화송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주어진 시간 내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개수 같은 게 이제 포화송인데, 포화송도 표현할 수 있고 프로포션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프로포션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분모가, 그러니까 인구수, 우리가 뭐 지역별 암 환자에 대한 어떤 팩터들을 넣어가지고 지역별 암 환자 수를 갖다가 우리가 한다면, 암 환자 수의 비율, 그럼 인구수, 그다음에 암 환자 수, 그다음에 요게 이제 비율이 되겠죠. 그럼 여러 가지 팩터가 있겠죠. 뭐 교통시설, 뭐 근처에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팩터들이 쭉 있겠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거기다 로그를 씌운 거는 사실 이거를 양수로 만들겠다는 이런 성이 똑같은 거죠. 왜냐면 이거는 익스포넨셜로 가가지고 이쪽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이 비율이라는 거는 아만주스의 분포에 의해서 굉장히 좌우되기 때문에, 다시 이걸 지우면 좀 지워서
이거를 이제 인구수, 암 환자 수 에다가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암 환자 수는 인셜에 곱하기 인구수. 예. 아니면은 로그의 암 환자 수는 Z의 플러스 로그의 인구수. 이렇게 표현되면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exposure라고 합니다. exposure. 그러니까 이게 비율을, 요거가 증가하면 당연히 이것도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인구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요거에 비례해서 암 환자 수를 비례해서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인구수를 고려해서 우리가 Z에 있는 개수를 추정할 때 이거를 exposure를 라는 개념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만족 안 시켜도, 이 가정 만족 안 시켜도 되는 게 이제 일반화 선형 모형이고요. 맨 마지막으로 일반화 갑본 모형이 있는데, 그건 맨 마지막에 이제 요 세 번째 요 선형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게 일반화 갑본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자체가 펑션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그랜저를 살 확률이고 이쪽이 소득이라고 하면, 소득이 증가하면서 그랜저를 살 확률이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또 다른 대체제들이 많으니까 좋은, 이게 이렇게 좀 떨어지겠죠. 그럼 이거는 선형적이지 않죠. 요거를 갖다 y라고 하면.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떤 스플라인 펑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눠서 피팅을 하는 건데, 이걸 스플라인형에서 이렇게 피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스플라인형 펑션이 적용된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비선형적인 거를 피팅시켜가지고 Y로 만드는 게 Generalized Adaptive 모델입니다. 그래서 역시 장점은 훨씬 더 일반 비선형 모델에 비해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사실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는 이 마지막에서 이 리니어 폼이라는 데서 나오는데, 왜냐면은 리니어 폼은 이게 더하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 증가하면 요것만큼 곱하게 돼서 요것만큼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보면 이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요걸 증가할 때 요게 이만큼 증가한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다중공선성은 이런 리니어 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이거랑 상관관계가 높으면, 공선성이 높으면 이게 증가할 때 이게 같이 증가하고 Y에 대한 Y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0.5만의 효과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있음으로 해서 이게 0.1 두 개 나눠 먹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이 증가를 하니까. 그래서 이거가 개수에 대한 해석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문제하기, 이거는 그 선형 모형이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이건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이 세 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사합니다.